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세월호 인양이 한참 되고 있는데요. 오마이TV는 이 장면과 함께 또 그동안 저희들이 분석해온 오연호의 대선 열차 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 현재 이제 세월호가 13m까지 아까 11시에 13m 정도 올라왔죠. 이게 이제 4시에 반잠수식 선박을 향해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도 지금 배를 타고 반잠수식 선박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아까부터 우리 박정호 기자가 계속 이제 이 현장을 중계해 드렸는데요. 대선 열차 직후에도 다시 또 계속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가 이렇게 인양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대선 현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현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선일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소식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아까 낮에 조금 아까 광주에서 TV 토론이 있었죠. 오늘은 이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31%, 안희정 후보 17%, 안철수 후보 10%, 이재명 후보 8%, 홍준표 후보 6%, 그리고 심상정 후보 2%.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했나요? 자, 추세를 한번 볼까요? 네, 뭐 30대 초반, 초중반을 오가면서 문재인 후보가 역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안희정 후보 17%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안철수, 이재명, 홍준표 후보가 이제 지금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보수표의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13주째 이상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새 후보의 광주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포함해서 또 1위를 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오늘 독특한 방식의 대선 출정식을 했죠. 그래서 오마이TV에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기자. 네, 여보세요. 오마이 소중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재인 캠프를 지금 담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문재인 캠프가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광주에서 TV 토론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를 했어요. 이른바 SNS 대선 출마라는 건데 방식이 참 독특했죠? 네, 그 후보가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 대신에 네. 캠프에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에게 출마 선언이라는 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세력을 좀 과시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서대문 앞에서 이렇게 출마선을 한 것처럼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독특했죠. 네. 자,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오늘 그 현장에 없었네요?
네, 그 공개 현장에는 오지 않았고요. 오늘은 네. 이제 광주에서 그 토론회가 진행돼서 네. 거기에 이제 문 후보는 머물렀고 네. 대신 이제 캠프 관계자들 대표적으로 고민정 대변인이 와서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보면서 설명하는 장소는 자리를 어디였습니까? 가졌습니다. 장소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세 편의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오늘은 국민 출마 선언 컨셉으로 총 세 편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중심이 된 동영상이었고, 네네. 하나는 이제 국민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 계시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는 국민들, 이렇게 세 편의 컨셉이었고요. 네. 출마 선언문, 그러니까 출마 선언문을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낭독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네. 출마 선언문에는 주로 상식, 정의, 법과 원칙, 자주국방, 역사, 통합 등의 키워드가 담겼고요. 네. 동영상 속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동자, 청년, 다문화 가족, 노인, 엄마, 실향민, 재외동포, 그리고 독립유공자, 위안부 할머니, 장애인 등을 거론하면서 네.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함께한 거라고 했는데 제작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죠? 네, 앞서서 3월 12일에 캠프에서 사이트를 열어가지고요. 네. 12일부터 18일까지 출마 선언문에 담길 문장을 공모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5천 명 정도가 이제 공모를 해서 받았고요. 네. 이 공모받은 문장들을 이제 선별해서 선언문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이제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 이제 찍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전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마선언 동영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부 좀 화질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직접 보낸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보낸 영상을 이제 받아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제작 총괄은 그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고수가 총괄을 했고요. 네. 그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제 음악 작업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는 그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고래라는 노래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10시 정각에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캠프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받았을 텐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캠프 측에서 이런 출마 선언 방식을 선택한 것을 좀 이제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도구가 돼서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정권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이것에 문재인 후보가 동감했다. 라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이유를 설명했고요. 사실 캠프 내부에서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행사를 열자, 대규모 행사를 전통적 방식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자, 좀 그 젊은 세대의 취향에도 맞고 요즘 또 SNS가 또 주된 정치인들의 그 메시지 루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이렇게 탄핵시 이제 사회가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대규모 동원 출마 선언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두 후보는 어떻게 했었죠? 네,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 1월 22일에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젊은 후보다 보니까 좀 젊은 감각을 내세우면서 그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마 선언을 진행했고요. 좀 특이하게 그 5시간 동안 온라인 생방송, 생중계 출마 선언하면서 바로 그 자리였죠. 긴 시간 동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주목을 받았죠. 네, 이재명 후보도 안희정 후보 바로 다음 날 1월 23일에
본인이 젊은 시절에 일했던 그 시계 공장에서 어머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네. 본인의 좀 젊은 시절 좀 고난했던 그 인생 스토리를 좀 내보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 동영상, 오늘 세 편의 동영상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는 캠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이렇게 모아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SNS에 이제 올라온 지 한 6시간, 5시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뭐 제가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체크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캠프 차원에서도 대규모 행사보다는 이렇게 한 것이 더 일반 그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희정 후보는 5시간 동안 증문즉설 이렇게 즉답 형식으로 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일했던 시계 공장에서, 또 문재인 후보는 SNS를 국민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요. 자, 이 세 후보와 최성 후보가 오늘 이제 광주에서 호남권 토론회를 했어요. 아까 이제 12시 반부터 90분 동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소중한 기자는 문재인 캠프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 7번째 토론이었고요. 제가 지난 4차 토론회 때 이재명 캠프에서 토론회를 지켜보고 한 번 더 대선 열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같이 이제 관계자들과 토론을 지켜보면서 좀 상황을 봤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그 민주당 첫 경선이 이제 호남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토론회에 대한 관심, 캠프의 주목도도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캠프에 이어서 문재인 캠프에서도 관계자들과 직접 TV 토론을 한번 지켜봤는데 비교했을 때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 토론회 시작 전부터 캠프 관계자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지자들이 좀 하나둘 모이면서 좀 북적거리는 상황에서 토론을 지켜봤었는데요.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소수의 캠프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 또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를 공격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좀 초점을 두는 분위기였다면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우 얼마나 정책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았느냐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캠프 관계자가 토론회를 지켜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토론회 중에서 이 캠프 함께 지켜보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대목은 어떤 거였나요? 네, 아무래도 안희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때 그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른바 네거티브 논쟁에 대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희정 후보가 오늘 처음 그 주도권 토론을 시간에 그 호남의 한 정책 부분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또 쌀값 문제거든요. 그래서 쌀값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벌였을 때 정책적 토론을 하려나 보다. 그래서 캠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긴장을 처음에는 이제 안희정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할 때 좀 긴장했다가 쌀값 문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긴장을 좀 푸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런데 이후 이제 바로 안희정 후보가 공격이 좀 세게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하면은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 향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리더십에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공격하니까 캠프 분위기가 좀 갑자기 좀 일순간 정적이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캠프 쪽에서는 이제 어떤 말을 하던가요? 안희정 후보가 좀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강하게 나오니까 관계자들도 좀 쉽게 입을 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하니까 네. 안희정 후보가 코멘트하기 어려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 캠프 개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또 안희정 후보가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말하기에 여의치 않다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네. 자, 토론 방식. 오늘의 토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네,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좀 자유 토론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초반에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공통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분량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책적인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로 현안을 다루는 공통 질문 대신 네. 자유 토론이 많아져야 그런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도권 토론이 6분씩이었죠. 네. 근데 그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KBS 토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좀 네, 그 네. 자유 토론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KBS 토론을 사실 KBS 토론에서 또 논란이 사실 좀 있어서 네, 그때 네. 당시 그 표창 발언 때문에. 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KBS 토론을 거론하면서 좀 공통 질문보다는 자유 토론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어땠습니까? 오늘 문재인 네, 캠프에서. 오늘이 이제 지역에서 방송되는 첫 토론회였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본인들은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잘 설명했다라고 네. 평가했습니다. 네. 뭐 제가 토론회를 지켜봤을 때도 문재인 후보가 지역 밀착형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또 며칠 전에 광주 전남 공약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고 네. 어제쯤에 전북 공약도 이미 발표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좀 몸에 익숙해진 상태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반면에 좀 안희정 후보와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쪽에서 평가하기를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이전에 했던 그 중앙 토론회에서 했던 쟁점과 현안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지역민들에게 어필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소중한 기자가 지난번에는 이재명 캠프, 오늘은 문재인 캠프, 다음에는 이제 안희정 캠프에 가서 TV 토론을 지켜보나요? 지금 제가 그 소위 말하는 마크맨 있잖아요. 네네네. 제 이재명 후보, 문재인 후보 두 명의 마크맨인데 지금 아, 안희정 마크맨이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정확히 지금 픽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네네. 정확히 그 점. 네, 그쪽도 한번 가봐서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다른 때도 TV 토론 지켜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TV 토론에 전반적으로 이 뭐 좀 새로운 게 있었나요? 조금 토론회가 지금 7번 진행됐는데요. 네네네. 좀 뭐 제가 느낀 바도 그렇고 일반적인 평가가 이게 계속 좀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좀 문재인 후보 쪽에서 말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공통 질문이 사실 뭐 몇 가지로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드 문제나 뭐 최근 현안 문제나 뭐 대연정 문제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조금 저도 공통 질문 대신 자유 토론이 좀 많아지면 후보들의 개성이 좀 더 드러나서 좀 변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고요. 근데 오늘도 조금 뭐 아무래도 좀 그 공통 질문 부분이 조금 비중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좀 식별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근데 같은 당의 경선이 비슷한 흐름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이전에도 많았어요. 사실 본선 토론이 좀 뜨겁게 맞붙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도 그 점대로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중한 기자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아까 12시 30분부터 있었죠. 광주 호남권 토론을 광주 MBC에서 했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성 시장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우리랑 연결을 해서
분위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최성 시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최성 시장이시죠? 여보세요. 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마이TV입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이제 90분 동안 또 12시 반부터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7번째다 보니까 뭐 대충 내용이 좀 중첩됐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호남권에 대한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그 대목은 좀 새로웠을 듯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네, 서울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이 국립 5.18 민주묘역 앞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네, 오늘 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인터넷 검색이 보니까 이 인터넷 실시간 1위가 제가 아니라 우리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네. 1위인데요. 네, 네. 내용인즉슨 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가 우리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라고 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정말 여기서 꼭 한번 오마이 TV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런 전두환 씨와 같은 적폐 세력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자라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모든 TV 토론 과정에서 계속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대연정 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야기했던 이유들이 바로 역사적인 적폐 세력들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연정,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정이 왜 문제가 있는가는 바로 이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의 이런 망언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광주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토론회 전에 분장실에서 서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 뭐 4명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광주 호남 경선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인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보다는 토론 내에서의 긴장도는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네. 뭐 기존에 해왔던 여러 이야기들을 뭐 반복하는 수준 네. 그리고 뭐 자기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평소 때 가졌던 것을 애써 강조하는 수준이었지. 네. 지금 광주 민심, 호남 민심 그리고 또 세월호가 지금 견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역사성에 걸맞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토론은 못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자, 최성 후보가 볼 때 네. 이번 그 90분간의 토론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은 어떤 네. 순간이었습니까? 뭐 한 2가지 정도였는데요. 네. 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우리 안희정 후보를 향해서 네. 광주에 와서 호남에 와서 만큼은 또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은 네. 동지적인 입장에서 폐기선언을 해달라. 이 부분을 2번, 3번 강조했는데 네. 계속 그런 입장으로 고수를 했던 상황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좀 긴장의 순간이었다고 보고요. 아, 그건 이제 최성 후보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네, 뭐 그럴 수 있죠. 강조될 수가 있군요. 그다음에 네, 이제 또 2번째로는 네네. 안희정 후보가 네.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해서 네.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네. 이런 개혁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의 뺄셈 정치 또는 네. 패권주의 때문에 다 떠난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또 네. 문 후보가 혁신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어쨌든 변함없이 이런 개혁 공동정부를 하겠다라고 네. 반론을 했던 그 상황이 좀 왜냐하면 요즘 안희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네네네. 과거에 형님 동생 하던 분들이 이제 경선 앞두고 네. 거의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잘 안 후보께서 뭐 너무 네거티브로 받아들이지 마라고 하시면서 던져서 그때 상황이 상당히 네. 뭐 좀 관심
관심들이 높았었던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뭐 길게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네. 뭐 계속 이 이재명 후보도 네. 가장 아킬레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계 은퇴나 불출마 선언을 건드렸지만 네. 지금 자치분권이나 지역 발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주제에 네, 네.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 나갔고, 또 안희정 후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크게 논쟁적으로 접근을 안 해서 크게 불이 붙지는 않았죠.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성 후보와 연결해서 분위기 살짝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광주의 그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주에 지금 네, 자, 오마이TV의 지금 대선 열차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도 함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 원장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집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지역미래연구원 원장이신데요. 네네. 자, 일단 지역미래연구원이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사회 문제 이렇게 해석하고 또 네. 발전 방안 제시하고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를 쓰셨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후보들의 호남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주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경선의 가장 뜨거운 3일이 될 텐데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네네. 자, 언론은 뜨겁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온통 광주 호남을 뚫고 다니면서 네, 다 집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열기는 뜨겁긴 한데 네, 네, 네. 그게 그 후보나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좀 뜨거운 듯하고 네, 네. 이 시민들과 대중들이 좀 뜨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물론 관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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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네, 광주 전남이나 호남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렇게 탁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 조직 단위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하는 좀 느낌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2002년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광주 경선 때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네, 상당한 시민들이 선거인단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듣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인단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 대중들의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아하. 자,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 광주 지역 여론조사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역전 대드라마 이런 것들을 별로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압도적이다. 이런 대세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이쪽에 선거 열기를 많이 모으는데 안 좋은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의 후보의 네. 조직세가 워낙 크고 네. 또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역 내 분위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을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쭉 몇 달간 그런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대세론을 이렇게 잘 다른 뭐 이재명 후보나 네. 안희정 후보나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네. 굉장히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치열하게 네. 엎어가는 듯한 것들이 조금 덜 미치다 보니까 아. 아마 그런 그 열기가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강주라는 동네는 좀 그런 뜨거운 그 쟁점을 서로 붙이면서 네. 경합이 좀 뜨겁게 돼야만이 이 전체적인 민주당의 선거 판세도 살고 네, 네, 네. 민주당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고 보는데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강주 경선이 결론적으로 네. 문재인 대표의 대선론에 의한 상당히 그 압도적인 표차로 심각히 끝났다. 네. 그러면 영 재미가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후보 입장에서야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제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정권 교체에 힘이 더 받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장 광주에서 보기에 이 문재인 대세론, 이 조직세 이게 날로 더해집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일은 그런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힘이 기울어가는 축으로 많이 기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좀 떨어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네. 갈수록 지지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세가 문 후보 쪽 지지 선언이나 지세가 점점 더 그 외형적으로 높아지거든요. 뭐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나 네. 또 각종의 단체들에서 그냥 지지 선언을 막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게 다른 후보들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하니까 네. 사실 조직세가 약한 데에서는 굉장히 힘에 붙이는 그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층에서 흐르는 물 아래에서 흐르는 움직임이나 대중의 정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서는 네. 문 후보의 대세의 흐름이 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희정 후보 쪽에서는 광주에서 대역전극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초반전에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움직임이 이 어느 정도 이 시민들의 열기를 동반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자, 어제 어떤 두 후보가 나란히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예, 어제 지방 분권 시민대회가 네,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당의 후보님들도 여러 명 오셨고 네, 정당 대표들도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함께 온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두 후보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네, 예, 국민당에서는 박주선 후보가 참여를 하셨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참여하지 않았고, 뭐 전라북도 뭐 일정이 굉장히 그 선약된 일정이 아, 도저히 어렵다고 그래서 네, 김진표 선대위원장을 대신 좀 보내고 참석은 좀 어려움을 좀 호소해서 네. 참석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얼마 전인가요? 그 광주의 시민들이 주도가 돼서 만민 공동회를 주최하고, 거기에 이제 주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후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새 후보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뭐 문재인 후보는 안 왔지만 이재명, 안희정 이 두 후보가 어제 나란히 왔군요, 현장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높았고. 네, 몇 명 정도가 왔습니까, 현장에는? 아니 그 어제 동호는 실제로 이제 사실은 어제 네. 대회가 네, 강주 시민사회로서는 뭐 과거에 있었지 않았던 대회였는데 네, 네,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 예를 들면 네, 뭐 재향군인회나 네. 이런 단체들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 같이 진보와 보수가 합동으로 여는 그런
굉장히 네. 특이한 네. 대회였는데 네. 예상외로 이제 낮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네. 네. 수는 이렇게 많이는 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네. 네. 뭐 적절한 정도 왔는데 네. 그러나 후보들이 이제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심들은 상당히 높았고 지역 언론이나 중앙 언론들까지 많이 오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 따로따로 후보들은 많이 봤지만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이 둘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본 게 드물었을 텐데 말이죠. 광주 시민들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후보, 안희정, 이재명 이 두 후보가 지금 어쨌든 2위 싸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광주에서는 이걸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어제 밤에 좀 진 면목이 좀 드러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기대를 했었죠. 네. 어차피 문재인 후보께서는 뭐 참석을 못 하셨지만 네. 두 젊은 후보가 네. 참석해서 정말 시원하게 무엇인가 네. 강주 시민사회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좀 던지면서 네. 경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변화의 바람을 좀 땡기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신 시민사회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대표급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었어요 어제.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의 반응은 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었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두 분이 워낙 그 일정에 지치셨는지 아니면 네.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강렬한 메시지도 조금 약했고. 네. 또 그 두 분이 다른 데 가서는 상당히 연설을 잘 하신다고 뭐 소문도 났었고 그랬는데 어제는 다른 사람들 평가가 무슨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뭐 대학 선생이냐 뭐 이렇게 네. 이런 정도로 좀 연설을 통한 호소력 있는 그런 것을 제시를 좀 못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그 면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네네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내일 호남 경선을 하지만 국민의당 경선 얘기는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굳이 관심 있다면은 네. 손학규 대표가 얼마나 약진을 해서 네.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역전을 시킬 수 있는가 네. 관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민주당에 비하면 훨씬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데 27일 앞두고 지금 주말 대회전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 이런 강주의 민주당 후보들의 네. 좀 적극적이고 좀 격렬한 좀 운동을 기대를 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한참 앞서가고 있고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역동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네요. 예, 강주는 또 민주주의도 오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뜨거운 좀 열기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생각에는 이제 강주가 정말 그런 민주화의 상징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네. 후보들께서 좀 더 시원시원한 메시지를 좀 던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그 미국도 그렇지만은 첫 번째 경선지에서 대부분 한 이슈들이 막 다뤄지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은 강주에서 그런 막 메시지들이 전국 쟁점을 이룰 만한 메시지 나오고 그래야 막 주민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흔들리고 막 그럴 텐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닌 그냥 말로는 큰 경선이다.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떠들어보면 아직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오느니. 저도 오늘 TV 토론 봤습니다만 특별히 뭐 새롭지는 않았어요. 오늘 내용이 그동안의 6차까지의 토론에 비해서 말이죠. 근데 또 이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 노무현의 대역전극 이게 이제 광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이인재 후보였죠. 이인재. 그래서 노무현과 이인재 굉장히 그 색깔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래서 추격하는 노무현 입장에서 쉬울 수도 있고 지지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동반시킬 이 가능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인데 특별히 이걸 뭐 막 비판하면서 이러할 요소들이 노무현 대 이인재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점도 맞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입 각이 네. 분명하게 서는 후보가 좀 아닌 대목이죠. 네. 어차피 다 그 같은 식구들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아마 선명하게 네. 상호 간에 이제 경쟁을 좀 촉발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런 그 대선 승리에 대한 치열한 쟁점보다도 묘하게 후보들의 감정 싸움들이 또 네. 주로 주목이 되다 보니까 네. 더 기운 빠지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간에 그 대선하면 이슈들을 막 서로 던지는 맛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광주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아까 TV 토론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네. 그런 곳에서 전 국민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럼 더불어서 호남 민들의 심장을 좀 흔들릴 수 있는 네. 네. 이런 걸 던지고 그게 막 뭐 며칠간 화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서 뭔가 이렇게 이 대선이라는 과정 속에서 정말 촛불 국민의 의지가 네. 그 대선 그 선거 과정에서 살아날 때 네. 정말 이것이 국민주권 선거운동으로서 대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체 여론조사에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안희정 후보인데 이 안희정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보다는 젊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이 안희정 후보 추격자 2위 추격자의 이 대연정 이 핵심 정책 노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지금? 예, 아마 이제 안희정 후보의 그 정책이 네. 전 국민에게는 상당히 안희정 후보의 안정감이나 또 통합적인 비전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보통 호남인을 정서하면은 말하자면 옛날에 새누리당이나 이런 지금 현재 자유당이나 그런 적폐 세력들에 대한 네. 반발이 아주 뜨거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무슨 그따위 세력들과 연대냐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그 뜻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하고 다르게 정서적으로는 네. 뜨겁게 다가오지 않죠. 호남의 정서에서는. 네.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예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는 하지만 그 가슴 속에서 네. 우리가 정말로 뭐 뜨거운 말하자면 이 이슈구나 이렇게 느끼지를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은 호남에 있어서는 그렇게 호남 정서하고 일치화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제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2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자신감을 펼쳐 보이고 있던데요. 상대적으로 좀 선명한 입장, 재벌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에서 말이죠. 오늘 TV 토론에서도 박근혜 구속 수사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지 말자 이걸 문재인 후보한테 제안하는 물론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선명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광주 호남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뭐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좀 접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정당보다는 시민사회나 또 이렇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소력이 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노선이 호남 정서하고 화끈한 정서하고 좀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가 네. 정당보다는 정당 바깥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열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반 풀뿌리 시민들.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안희정 후보가 그분들한테 다가가는데 약간 정서적인 불일치를 좀 보이고, 네. 반면에 이제 안희정 후보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랄까, 또 이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비판적 정서를 보여왔던 네. 50대 이상의 분들이 네. 안희정 후보가 훨씬 더 안정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안희정 후보 쪽으로 많이 가는데, 네.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에 대한 호감을 상당히 좀 갖고 있어서 네. 그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뭐 여론조사 하면 이의가 안희정 후보로 드러납니다만은 네. 모르겠어요. 아니 뭐 두 분의 입장에서 보면 두 분 다 1등으로 역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습니다만, 네. 네. 두 분의 이재명 안희정 후보 간의 네. 이 경쟁도 또 정말로 예측하기 좀 힘든 대목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 여론조사 오늘도 이 갤럽 이걸 한 거 보면 안희정 후보가 18%, 17%, 18% 이렇게 나오고 예. 이재명 후보는 8%에서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 거의 한 10% 차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나 이번에 주말에 있을 광주 호남권은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 여론조사 하면 그냥 전화 받고 응답을 하는 거지만, 네. 이 선거인 날은 조금 참여하는 층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네.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도, 네. 물론 지금 여론조사나 모든 것이 앞서긴 하지만 워낙 특이한 동네다 보니까 네. 두 후보가 역전 내지는 상당히 근접한 박빙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상당히 위기의식은 상당히 강하겠죠. 네. 네. 저변의 물결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네. 이 선거인단, 조직화 된 선거인단이라는 것이 네. 동원 선거인단 비슷해서 사실 어떤 후보가 그 많이 동원했더라도 그 동원된 표가 그 후보에 가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떤 경향으로 흐르는가에 대해서 누가 키를 잡고 있느냐. 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아무튼 이번 주말에 후보들 간에 네. 치열한 이렇게 이슈를 던지고 호소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의 계기들을 서로 만드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국민의당의 지금 경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그랬는데 사실 내일이 그 국민의당 경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당 지난 총선에서 광주 호남이 압도적으로 국민의당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대선 국면에서는 지리멸렬할까요? 관심도가? 그간 뭐 사실 국민의당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의 독점에 대한 비판으로 사실은 국민의당이 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독점을 대체했으면 국민의당이 그 비전이나 또 하는 일에서 네. 민주당과는 뭐 뭔가 또 차별적인 네. 그런 능력이나 행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뭐 전혀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자기 당 내부의 비리도 계속 터져나왔고, 네. 또 지도력도 계속 흔들렸고, 네. 또 국민의당의 또 호남 의원들이 사실은 이 호남의 기득권 세력이 옷만 바꿔 입은 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민의당이 지도가 하락을 좀 해간 겁니다. 자기들 능력 부족으로.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권에 유리하느냐 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국민당의 안철수로 대표되는 후보가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졌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호남 사람들이 국민당에 대한 관심이 이제 훨씬 떨어지면서 그 당에 참여했던 네. 당원들마저 좀 불안을 해야 했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거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문단이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뭐 후회하고 말이죠. 예? 네. 예, 그랬는데 네. 역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강주나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는 2002년하고는 판약이 틀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2002년도에는 기대가 많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후보가 됐다면 정말 변화가 됐을 정도로 열기가 좋았는데 네. 뭐 지금은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평가를 호남 주민들이 그동안 과정 속에서 해본 거죠. 네. 쉽게 하는 이야기가 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 호남 주민들 보편적인 말이 네. 그냥 나오는 대로 하자면 네. 그 사람 대통령감이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더 이상 못 오르고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하고 이번 대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사실은 총선 때도 네.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연두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선에 대한 그 좀 의구심은 네. 총선 때도 있었으나 네. 당시에는 워낙 그 말하자면 민주당이 그 호남에 대한 불신들을 많이 좀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대체하자느니 네. 뭔가 바꿔줘야 된다는 호남의 민심들이 네. 쭉 흘렀거든요. 네. 그 대세의 흐름을 어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호남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뭐 탄핵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쉽게 된 뭐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탄도리니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총선 때는 국민당이 마치 그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능력 여부를 떠나서 네. 국민의당을 선택함으로써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당선되는 그런 이 분위기가 있었죠. 자, 지금 이제 말이죠. 아까 갤럽 여론조사도 보니까 민주당이 42%의 지지도, 국민의당이 13%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제 광주에서 호남권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이런 지지를 못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국민의당 얘기는 제쳐놓고요. 네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을 놓고 볼 때 광주와 호남 분들이 왜 이렇게 요즘은 지지하는 겁니까? 뭔가 민주당 달라졌다, 문재인 후보 달라졌다 이걸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제일 잘할 듯하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호남 사람들의 1차적인 판단 기준이 정권 교체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도 한때 미혼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미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도 다 술집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1차적 기준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지지를 좀 얻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런 것은 늘 강화되게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추세자 경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남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이제 우리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은 딱 안 하는 반면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호남에 약화된 주민들의 권리를 누가 지켜준다라고 딱 나타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이 떠야 된다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떠야 되는데 그런 호소가 강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 공약 발표 같은 것도 문재인 후보님께서 더 앞서버린단 말입니다. 액션이 더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좀 지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랜 시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광주 소식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 원장님, 지금 광주에 계시죠?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가 오늘 12시 반부터 이제 TV 토론을 했는데요. 광주 MBC가 주관사였죠. 그래서 광주, 전남권 그리고 전북 전체 이게 방송이 됐고요. 아마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중계를 통해서 광주 MBC가 아까 페이스북으로도 중계를 했죠. 함께 보셨을 텐데요. 오늘이 이제 7차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ARS 투표 이게 호남권 투표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이제 현장 투표,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또 광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이 이제 제일 역동적인 행사가 되겠네요. 새 후보가 유세도 하고 이럴 텐데 광주에서 오마이TV는 이제 월요일 날 네 후보죠.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호남권 현장 투표 현장 그리고 현장 유세 합동 유세 현장 이거를 생생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후보들의 또 현장 투표가 광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해줄 텐데요. 국민의당 후보들은 10분간 현장 연설을 하고 광주 컨벤션 센터가 지금 예정돼 있죠. 1시경에 이렇게 하고 또 광주에서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투표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의당의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가 80, 여론조사가 20입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런데 과연 한 명의 유권자가 선거인이 이 선거인단에 참여한 사람이 중복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현재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그냥 유관으로 선거 관리인들이 유관으로 이 사람 아까 했나 안 했나 이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허술하게 일단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무난하게 잘 돼야 될 텐데 만에 하나 이게 또 불법 투표 현장이 발각되거나 중복 투표 현장이 발각되거나 이러면은 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후보들도 오늘 이제 TV 토론을 했죠. 물론 지금 지지율은 높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이 13%였고요. 아까 홍준표 후보가 약 5% 정도 얻었나요? 네, 크게 주목받고는 있지 못하고 있으나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도 경선이 계속되고 있고 바른정당도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역시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타고 전체 여러 후보들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사실 본선에 버금간 거 아니냐 이런 관심 때문에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경선이 제일 중심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TV가 내일부터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현장 투표는 더 본격적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요. 저도 현장으로 월요일 날 광주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월호 영상 장면과 인양 장면 함께 이렇게 봤는데요. 방금 전이죠. 4시 55분에 세월호가 이동을 시작했네요. 13m까지 올라온 세월호가 지금 이제 두 개의 바지선의 양쪽에 있고 앞에서 뭔가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주는 선박에 의해서 지금 움직임을 시작했는데 바지선이 원래 16개 닷을 내리고 있었죠. 이 닷을 모두 다 올리고 지금 이제 방금 전 5분 전 6분 전이네요. 4시 55분에 출발을 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게 반 잠수식 그 선박에 이제 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3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가는 데는 2시간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온 국민이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원래 이렇게 이동을 이제 제대로 된다면 2시간 후면은 7시가 되네요. 7시가 되면 상당히 어둑어둑해질 때인데요. 이 작업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자정계는 반잠수식 선반으로 세월호가 옮겨지는 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이 반잠수식 선박이 참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런 선박도 있구나 싶은데 170m 정도라고 하네요. 이 선박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월호의 길이가 145.6m이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썩 여유롭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교하게 반잠수식 선박 중앙에 잘 내려놓을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관심사인데요. 어쨌든 원래 한 이틀 정도 걸려야 될 거를 지금 한 하루에 걸쳐서, 하루도 아니죠, 지금 한 12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바로 이제 소저기가 끝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물살이 좀 거세지게 되는데, 가급적 오늘 안에 다 무사히 이게 반잠수정 선박으로 이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시름 넘는 거죠. 일단 반잠수식 선박까지 이동을 하면은 이제 그 날씨 변수 이게 이제 확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이제 변수가 줄어들고 안전하게 되겠죠. 지금 그 9명의 미수습자가 있죠. 누구보다도 애타게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 현장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아까 보도에 의하면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반잠수식 선박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해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부대 이동 과정이 2시간 정도 걸린다는 이 이동 과정이 잘 되고, 좀 2시간 걸린다는데 반잠수석 선박을 만나는, 세월호가 만나는 시간이 7시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좀 날이 어두우면 세월호를 반잠수식으로 옮기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직 이제 현장의 날씨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7시가 되면 어둑어둑해지기 때문에 이 대목이 걱정입니다. 해수부의 입장은 자정까지는 완벽하게 이거를 올리겠다, 옮겨 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둔 상태죠. 네. 유튜브 댓글에 최지훈 씨, 날씨가 제발 도와줬으면 하는 건데요. 지금 아직 안 움직이고 있나 보네요. 김창훈 씨 얘기했는데 해수부의 얘기는 4시 55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워낙 먼 거리에서 지금 이걸 지금 오마이TV 화면은 동거차도에서 잡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이거를 잘 파악은 조금 힘든 과정입니다. 네. 오마이TV가 지금 3일째 생중계를 하고 있죠. 저희가 여러 언론사 중에 가장 처음으로 동거차도에 들어가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박정호 기자가 계속 중계를 했는데요. 저희 오마이TV는 아직 헬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동거차도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가 사고 지점에서 얼마나 이동했나요라는 질문인데 지금 막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45분, 4시 45분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걸린다고 하죠. 3km의 거리에 지금 반잠수식 선박이 있는데 이걸 2시간 정도에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뭔가요? 이 시속 1시간에 1.5km. 굉장히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세월호가 지금 좌현으로 누워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이렇게 계속 지금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저녁 때 이제 세월호 선 위에 있는 램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건데요. 램프는 이제 그 차량이 배에 타고 내릴 때 쓰이는 문인데요. 이 문의 잠금 장치가 세월호가 침몰할 때 충격으로 고장이 나서 그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문이 10m가 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 태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는 작업을 밤새워 했습니다. 저 지금 바지선과 세월호의 이 현장에는 지금 약 45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저 작업을 하는데요. 어제 정말 그 밤에 긴박했죠. 과연 이 램프를 절단해낼 수 있나 없나 가지고 굉장히 긴박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아까 오전 6시경인가요? 램프 작업이 다 절단 작업이 다 마쳐졌고 그 이후에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이렇게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시 45분에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5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특별히 지금 애타게 제대로 무사히 인양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을 텐데요. 2시간 정도 걸려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선적은 언제쯤 하게 될까라는 질문이 지금 댓글에 있는데요. 이게 2시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이제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선박의 길이가 170m인데 세월호의 길이는 145m. 그래서 세월호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조심스럽게 올려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지금 세월호 선박에 묶여 있는 줄들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반잠수식 선박이 현재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죠. 물 속에 13m나 잠겨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월호를 옮겨 실은 후에 다시 서서히
이제 13m 물 속에 있는 거를 다시 정상으로 올려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완벽하게 세월호의 모습을 우리가 선박에서 옮겨 실려진 선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내일 한 12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요? 낮?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의 작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세월호가 5척의 예인선에 의해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양쪽의 바지선 자체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서 지금 5척의 예인선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시 55분을 택한 것은 조류 방향이 지금 바지선과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을 향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정상적이라면 반잠수식 선박에 옮기는 과정도 한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오늘이 소조기, 그러니까 이 조수 차이가 가장 적은 소조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이 무사히 안정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선박이 제대로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제대로 옮겨진다면 아마도 4월 5일쯤, 그러니까 한 또 열흘 정도 걸려야 되겠죠. 4월 5일쯤 목포 신항에 옮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목포 신항에 옮겨지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육지로 올려지는 일들이 남아 있겠죠.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무실, 청와대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속보로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자,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세월호가 무사히 반잠수식 선박에 잘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이, 그런 소식을 또 오마이TV도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TV는 계속 이 움직이는 장면, 지금 선박이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노요 대선 열차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